여름을 조금 더 시원하게 나셨으면 해서 제가 이런 영상을 올리려고 하고 있고요. 엄청나게 대단한 정보는 아니에요. 사실 뭐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건데, 근데 이제 모르셨을 수도 있고 알아도 이제 안 하셨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살고 있고 실천하고 있는 그런 여름 나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 따라 하셨으면 어떨까 해서 만들게 됐습니다. 갈수록 날씨가 너무 더워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름을 안전하고 그리고 조금이라도 더 시원하게 보내려면 모든 수단을 다 써야 됩니다. 제가 터득하고 실천하고 있는 모든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우선 양산입니다. 양산을 들고 다니세요. 저도 몇 년 안 됐어요, 사실. 왜냐면 할머니, 할아버지, 뭐 아주머니들만 양산을 쓴다고 생각을 했고요. 남자가 양산 쓰는 걸 못 봤어요. 그래서 뭔가 양산을 쓰는 것 자체가 되게 부끄럽다는 생각을 했어요. 처음에는 되게 뭔가 어색하고 좀 부끄러웠지만 또 쓰다 보니까 우산이라고 생각하고 막상 쓰면 정말 좋은 아이템이에요. 우리나라는 한여름에 고온 다습이잖아요. 그늘에 있어도 사실 더운 나라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늘이 햇빛 직통으로 맞는 것보다 덥지는 않아요. 그늘이 햇빛보다 더울 수는 없잖아요. 무조건 더 시원할 수밖에 없죠. 간혹 여름에 이제 햇빛이 따뜻함을 넘어서 햇빛이 살이 따가울 때가 있어요. 이거는 뭐 선크림을 발라도 소용이 없어요. 선크림은 빛을 흡수하고 이제 반사를 시켜주는 거잖아요. 그것도 이제 자외선에 있어서 흡수해주고 반사를 해주는 거지만 그렇다고 빛 자체를 직접 차단을 해주지는 않기 때문에 그 뜨거움을 고스란히 다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양산을 쓰시면 사실상 자외선은 물리적으로 차단을 해주는 것이고요. 선크림을 바르기 싫어하는 사람이라면 여러 번 덧바르면서 고생할 필요가 없이 그냥 양산 쓰시면 돼요. 양산 쓰시면 자외선을 물리적으로 차단할 수 있습니다. 양산을 또 쓰면 더위가 만약에 숫자 100이라고 수치를 들었을 때 30% 정도는 정말 덜 더워요. 그냥 궁금하시면 우산 들고 더운 날씨에 이제 썼다가 잠깐 내려보세요, 우산을. 그러면 와, 썼다 안 썼다 그 느낌이 한 정말 30%는 될 거예요. 우리가 아예 안 걷고 살 수는 없잖아요, 사실. 걷다가 너무 더우면 그늘을 찾아서 걷게 되잖아요. 사람들만 봐도 막 너무 더우니까 그 잠깐 횡단보도 건너는데도 그 그늘막 있잖아요. 요즘은 횡단보도에 큰 그늘 이제 만드는 파라솔 같은 거 있잖아요. 거기에 다들 서 있고 버스 정류장에도 이제 거기에 서 있잖아요. 근데 양산을 쓰시면 내 자신이 그냥 그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걸어 다니는 모든 곳이 그늘이 되기 때문에 훨씬 쾌적합니다. 양산의 색은 어두운 색으로 쓰셔야 돼요. 왜냐하면 밝은 색의 양산은 태양열은 막아주는데 복사열을 이제 막아주질 못해요. 그래서 복사열은 반사가 돼서 이제 밝은 색의 그 양산은 열을 반사하는 성질이 있거든요. 그래서 태양열을 이제 막아주면서 반사를 하지만 복사열은 오히려 반사가 돼서 나에게 오기 때문에 더 더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두운 색의 양산은 태양열, 복사열을 모든 걸 양산이 흡수를 해줘서 양산 안에 있는 사람은 조금 더 시원하게 보낼 수가 있어요. 옷과 바지는 어두운 색을 입으면 고스란히 빛을 흡수해서 엄청나게 더우니까요. 옷이랑 바지는 밝은 색, 옷과 바지를 입으셔야 빛을 반사해서 더 시원합니다. 미니 선풍기는 뭐 다들 아실 거예요. 그래서 뭐 얘기할 필요가 없지만 미니 선풍기도 가지고 다니시면 굉장히 좋고요. 냉감 수건, 아이스 수건이라고 불리는 게 있어요. 차가운 물에 이제 살짝 적시고 목에다가 두르면 되는데 물기를 짜서 목에 두르는 거예요. 그러면 목 부분이 되게 시원해요. 근데 이게 정말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목만 시원해도 느낌이 완전히 달라요. 단점은 물기를 꽉 짜내지 않으시면
상의가 좀 젖을 수가 있어서 정말 생각보다 꽉 짜셔야 되고, 냉동실에 잠깐 넣었다가 이제 목에 두르시면 훨씬 더 시원합니다. 물을 많이 드세요. 이거는 다들 뭐 아시는 이야기인데, 물을 많이 먹어야 되는 건 다들 알지만 이제 막상 귀찮기도 하고, 또는 뭐 커피를 마시거나 하면 목이 촉촉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촉촉하다고 느껴서 물을 안 드시는데, 커피는 수분을 보충을 해주는 게 아니라 배출을 하는 역할이 더 크기 때문에 커피를 마시면 물을 더더욱 많이 드셔야 되고요. 평소에 물을 별로 안 드시는 분은 여름에 조금 더 신경을 많이 써서 많이 드셔야 됩니다. 그리고 물병을 들고 다니는 것도 굉장히 좋아요. 어차피 텀블러나 이런 걸 많이 쓰시잖아요. 그래서 뭐 일하시는데, 작업하시는데 옆에 두시거나, 또 뭐 집에 퇴근하시는 길에도 물을 싸들고 다니시니까 이제 퇴근길에 목이 마르시다 그러면 그냥 집에 가서 먹자 이러고 계속 참고 계시지 마시고, 목이 조금이라도 건조하시면 그게 목이 마르다는 뜻이거든요. 건조하고 이제 사람들이 참다 보니까, 참는 사람들은 잘 몰라요. 근데 목이 마를 때는 그냥 물을 드시는 게 맞는 거예요. 건조하면 바로바로 드셔야 되니까 무조건 드셔주시고요. 여름에는 조금 더 신경을 많이 쓰셔야 돼요. 그래야지 어지럽거나 이제 쓰러짐을 예방을 할 수가 있고요. 물이 비리거나 맛이 없어서 잘 못 드시는 분들도 계세요. 물론 저도 그런 편인데, 탄산수 제조기라고 해서 그걸 사용하시면 탄산수를 드시게 되면 조금 더 잘 넘어가시고, 그리고 탄산수 제조기를 사면, 제조기는 좀 비싸긴 한데 길게 보면 탄산수를 먹는 거에 있어서는 되게 가격이 내려가요. 그래서 탄산수 제조기를 이용하셔도 되고, 옥수수 수염차나 보리차는 이제 물로써 드셔도 되는 차거든요. 그 차 중에서는 물로써 먹으면 안 되는 차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커피처럼 수분을 빼앗아 가는 용도가 더 많아서. 근데 옥수수 수염차 보리차는 그게 아니기 때문에 원래 먹던 양보다 더 잘 드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물 비린내도 조금 더 덜 나게 되고요. 그리고 물 비린내를 좀 느끼시는 분들은 물을 차갑게 드시면 그 비린내가 좀 덜 느껴져요. 그래서 차게 드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이온 음료도 되게 추천을 드리는 게, 당분, 전해질, 무기질을 한 번에 보충을 할 수 있어서 여름에 굉장히 좋고요. 설탕이 걱정되신다면 요즘은 0칼로리 또는 저칼로리의 이온 음료도 있기 때문에 탄산음료보다는 여름에 이온 음료를 드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이제 물이나 수분 보충이 좀 어렵거나 땀을 많이 흘리셨을 때는 이온 음료 드셔도 좋고요. 마지막으로, 이거는 많이 모르셨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포도당 캔디를 추천드립니다. 포도당 캔디는 정말 가격이 저렴한 편이에요. 여름 내내 가족이랑 전체가 다 같이 드셔도 아마 충분히 다 드실 수 있을 거예요. 물론 포도당 양에 따라서 다르지만 오히려 남으실 거예요, 대부분. 그냥 막 너무 덥다, 땀 많이 흘렸다 싶을 때 하나씩 그냥 먹으셔도 되고, 뭐 더 많이 드셔도 돼요. 소금 포도당이 있고 그냥 달달한 스포츠 포도당이 있는데, 뭐 둘 다 상관이 없어요. 당 떨어질 때 빠르게 당을 보충해 줄 수가 있고요. 소금 포도당이 같은 경우에는 염분까지도 보충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추천을 드렸고요. 갈수록 여름이 이제 점점 더 더워지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몸 건강 항상 잘 챙기시고요. 건강한 여름 잘 보내시고요. 제 영상도 잘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여름에도 구독자와 저와 이제 계속 인연을 이어가셨으면 좋겠고요. 네, 좋은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